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MPN 글로벌 이다혜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영상을 가지고 왔냐면 아무래도 메타는 공식 대행사라고 할지라도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다 보니 부담을 느끼시는 광고주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캠페인이 6개던데 뭘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광고의 목적에 따라 운영할 캠페인이 달라지는데요. 주로 운영하는 캠페인은 전환, 트래픽, 잠재 고객 정도일 거예요. 전환은 말 그대로 구매나 문의를 목적으로 집행하는 캠페인으로 홈페이지 내에 픽셀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트래픽은 홈페이지로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보통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 유입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요. 홈페이지 내에 픽셀이 없을 경우 전환 캠페인을 대체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전환 추적은 어렵겠죠?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은 메타에서 제공하는 간편 양식을 활용해 문의를 받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활용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매체가 다 그렇듯 예산은 많을수록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효율이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많이 쓰셔라 보다는 좀 1에서 한 10만 원 정도는 진행해 보시는 걸로 저희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도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최소 5만 원 이상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소재는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고 또 소재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메타가 소재가 엄청 중요한 매체라는 건 아마 모두가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종종 메타 소재를 만들 때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지? 고민이 될 때가 엄청 많아요. 저는 보통은 소재 제작을 할 때 너무 고민된다 할 때는 광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의 소재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경쟁사들은 어떤 광고 소재를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재 테스트. 이거는 마케터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정석대로는 광고 세트 1개당 소재 1개를 넣고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에 광고 세트 1개에 소재를 여러 개를 다 넣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떤 소재는 노출이 몇천 건씩 되고 어떤 소재는 노출이 거의 안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일한 노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1개의 세트에 1개의 소재만을 넣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세트들은 오프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예산이 적은데 소재는 많을 경우 세트 하나에 소재를 몰아넣고 노출이 안 되는 소재는 또 다른 세트로 빼서 다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재가 반려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아니면 자극적인 소재를 쓰는 업체들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들로 잘 운영하던 소재가 중간에 반려가 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저는 보통 반려가 났던 소재들은 바로 오프를 하고 삭제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반려한 소재들을 계속 운영하거나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의 신청을 계속 할 경우에는 계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삭제 처리가 좋긴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타겟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타겟이 잡는 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우리 업체가 네이버 광고에서는 4050 여성에게 잘 먹혔어 라고 해도 메타에서 또 진행을 했을 때는 이것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반에는 논타겟 혹은 연령대 정도만 살짝 잡고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쌓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때부터 점점 타겟을 좁혀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메타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성과에 따라 주요 노출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논타겟으로 운영을 한다고 완전 쓸데없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논타겟으로 운영을 하다가 점차 상세 타겟을 잡아가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 광고를 진행하면서 많이들 겪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해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메타 광고를 진행할 때 많이 공부를 했어도 실제 실무를 할 때는 계속 새로운 어려움들과 마주하면서 곤란했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직접 메타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주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쉽고 빠른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이다혜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